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트레이닝의 가치입니다. 같이. 오늘은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아이돌 발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좀 긴 내용이라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소 표현이 축약되거나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아이돌 발성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돌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춤이 아니라 춤을 겁나 추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돌 발성법이 따로 필요하게 되었고 기존 보컬 트레이닝과 굉장히 다른 모양의 트레이닝 모습을 띠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1세대 아이돌들은 일본의 아이돌들처럼 저마다 파트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리드 보컬이 한 명 있으면 됐었고 랩을 잘하는 래퍼, 춤을 잘 추는 댄서, 그리고 여러 파트를 조금씩 하면 됐었던 서브 파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한 명의 멤버가 노래를 잘하면 됐습니다. 그때는 아이돌들이 라이브를 하지도 않았고 가끔 라이브를 하면은 리드 보컬들은 춤을 거의 추지 않으면서 노래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세대 아이돌, 3세대 아이돌, 4세대 아이돌이 등장하면서 점차 춤을 잘 추면서도 노래를 해야 됐고 라이브를 해야 됐고 춤이 점점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획사들은 이렇게 춤을 격렬하게 추면서도 노래까지 잘하는 멤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던 것이죠. 사실 기존 보컬 트레이닝은 성악, 벨칸토 발성에서 많은 방법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인간이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창을 하는지 많은 데이터가 정립된 발성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악 발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식호흡, 호흡을 들이마시고 나서 그 호흡을 한꺼번에 내뱉게 되면은 압력에 의해서 한꺼번에 호흡이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호흡을 잡아두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셔서 나온 배를 그대로 나온 채로 유지하는 발성법인데요. 이렇게 배를 내민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격렬한 춤을 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이돌 보컬 트레이너들의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컬 트레이너들은 복식 호흡을 깊게 하지 않는다. 아이돌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랫배가 아닌 중간배를 튀어나오게 하는 중복식 호흡이라던가 다양한 호흡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격렬한 춤을 추면서 지하지 못하게 됐던 이유는 배를 내민 채로 노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있었지만 굉장히 두껍고 파워풀한 발성이 된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껍고 파워풀한 발성은 안무를 하면서 동작이 변했을 때 소리가 잘 부러져서 삑사리가 자주 나온다는 단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들에게 필요한 춤을 췄을 때는 소리를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얇고 가벼운 소리는 울림이 너무 적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를 못한다고 느끼게끔 하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렬한 춤을 추기 위해서 얇고 가벼운 톤을 유지해야 하면서도 그 얇고 가벼운 톤을 어떻게 하면은 울림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서양에서도 두껍고 성량이 큰 소리들이 인기가 있다가 점점 소리가 얇고 가벼우면서도 울림이 있는 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니오와 같은 흑인 보컬들이었죠. 근데 문제는 니오와 같은 흑인 보컬들은 타고난 성대의 탄력성 때문에 아주 얇게 소리를 불러도 어느 정도 울림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동양인인 우리들이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었죠. 그래서 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은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보컬계에 한 획을 그은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브라운 아이즈의 나얼이었죠. 나얼은 동양인들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작고 가벼운 소리에서 울림이 큰 발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할지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나얼의 발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분석한 간단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국 이것이 호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기반 소리반. 소리라는 것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럼 같은 공간에 매질이 부족할 때보단 충분한 매질이 있을 때 좀 더 울림이 선명해집니다. 물론 모든 공간이 항상 매질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매질이 부족한 상태로 소리를 공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매질을 전달했을 때 울림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좋은 공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공기반 소리반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발성에도 다 공기반 소리반 창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떠한 공간에 매질을 더 많이 넣으면, 그리고 그 매질을 충분히 이용해서 공간을 좀 더 울린다면 모든 발성에서 공기반 소리반 창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창법을 이용한다면 아이돌들도 춤을 추면서 기존처럼 두껍고 단단한 소리가 아닌 가볍고 유연한 소리를 내면서도 비교적 울림을 크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돌들이 이 창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초반에는 기존 보컬 트레이닝을 사용했던 보아도 어느 순간 기점으로 이 아이돌 창법을 사용하면서 보컬 실력이 상당히 진화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돌들이 이 아이돌 창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 소리가 초반에는 디테일이 떨어져서 아이돌들의 그들만의 창법으로 불렸던 이 창법이 이제는 점점 진화해서 아이돌이 아닌 많은 프로 가수들도 이 창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 창법은 아이돌들이 매우 격렬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격렬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려면 가볍고 유연한 발성이 필요했다. 근데 기존 보컬들은 소리를 가볍고 유연하게 내려면 울림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그 울림을 크게 하기 위해 모든 공간에 호흡을 많이 넣는 아이돌 창법이 개발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K-팝에는 엄청난 춤을 추면서도 라이브를 잘하는 많은 멤버들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 2년 동안의 연구와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년이 넘게 연구되고 개발되고 그것을 또 현장에서 10년이 넘게 검증해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팝에서는 굉장히 노래를 잘하면서도 춤을 잘 추는 많은 아이돌들이 탄생했고, 이것을 다른 나라들이 1, 2년 안에 따라오지 못하는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K-팝 아이돌 창법이 무엇인지, 왜 탄생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트레이닝의 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